한국 남성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한국인 남성들은 결국에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적 과대 낙주거든요.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평소랑 다른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고자 해서 카페로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아마 썸네일 보고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이상해. 대한민국 저출산이잖아. 그 다음에 현쌤 당신도 얼마 전에 0.78의 나라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제가 찍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출산을 걱정해야 되는 건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실까봐 전제 조건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은 지금 매력도가 세계적으로 되게 커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 자체도 해외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연애 대상이자 결혼 시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대상들이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지금 써먹을만 하다는 거죠. 이것도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의 흔히 말하는 우리 패미 친구들이 한남들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혐오의 대상이 된 한국 남성으로서 굳이 한국 여성을 만나야 되느냐? 라는 거에서는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국제연애해라, 국제결혼하라.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도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보다는 조금 나아요. 한국은 1도 안 되잖아요, 출산율이. 출산율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가임기 여성들을 통계로 봤을 때 그 여성들이 일생 동안 얼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해서 나온 게 이제 출산율이라는 건데, 일본은 그래도 1.3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수인구도 1억이 넘는 나라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잘 살았던 일본, 지금은 이제 한국보다 못사니 뭐하니라고 얘기는 많은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잘 살아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중에 몇 명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해외 여성이랑 만나보거나 해외에 살아봤다면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외국 여성들이랑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라는 것 자체, 연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에 언어 소통의 문제는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이 기본 이상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통역기라는 놀라운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물론 정말 진한 라포를 형성하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런 진한 라포를 텍스트로 못 쌓는 것도 아니고 대면에서 통역기를 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통역기가 충분히 내가 깊은 라포를 쌓는 거에 있어서 이기적인 빠른 대화는 못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서로 싸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출산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제연애와 국제결혼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 이민 친화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바뀌었을 상황을 상정해보자고요.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 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법한 나라,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살기 편한 나라가 된다면은 한국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압도적인 인구수를 차지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고, 여러 노동인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라 경기도 살 거고요.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들어온 외국인 자녀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냐, 그 친구들이 국방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매번 페미 때리기를 하잖아요. 여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페미 때리기를 하는 이유가 여초가 되게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여초 문화가 되게 심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성들의 입김이 되게 강하게 작용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아를 선호하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남아보다는 여아를 좀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친정 가까이에서 좀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친정이 가까우면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육아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이랑 연애 또는 결혼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남는 수만큼의 한국 여성들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조차도 자국인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남자랑 소개팅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여성들이. 근데 그 한국인 여성들이 잘 팔릴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한국 남성들조차 못 견디는 한국 여성은 도대체 어느 국가의 남자들이 받아줄 거냐는 거지. 중국 남성들이 받아줄 수는 있겠는데 그 중국 남성들을 보고 한국 여성들이 성이 찰까 봐요. 맨날 서양남 간남 이렇게 외치고 있는 친구들인데 자, 서양남 간남을 만나러 가보자고. 서양남 간남이 한국 여성들을 보고 정말 마음에 찰까? 연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결혼까지 과연 이어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퀘스천 마크를 충분히 던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한국 남성은 이제 줄었어. 왜?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고 남은 한국 남성들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높아지겠다라는 거지. 한국 남성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외국 여성을 만날 수 있다,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품절남이 되고 가고 있는 순간 한국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외국인이라 외국어를 쓰면서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다. 한국 여자지만 내가 한남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국 남성이랑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국제 연애, 국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땐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지. 한남을 조롱할 때가 우리가 있었나? 뭐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 이게 주식시장에서 한번 봐보자면은 한국인 남성이라고 하는 주식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주가 지금 너무 과대 하락된 거야. 주식에서도 실제 가치보다 너무 과하게 저평가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기술적인 반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인 남성의 위치가 딱 그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국가적인 위치도 있는 나라이고 심지어 그냥 미국, 그냥 호주 이런 서양 국가들이랑 다르게 한류라고 하는 어느 정도 버프를 받을 수 있고 또 동양 국가들 내에서는 동남아들 포함해서요 베트남론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을 정도니까 해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내가 봤을 때 한국 남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국인 남성의 인기는 계속 많아지는데 그 수가 줄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국제 연애하고 국제 결혼하고 하면서 한국인 남성은 계속 줄어.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지금 10대와 그 10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시기에는 훨씬 더 한국이란 수요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은 적은 상태겠죠. 한국인 남성들은 결국에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건 내 가설인데 싫지 않아.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가볼까. 아까도 되게 얘기했겠지만 한국 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페미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시상적 과대 낙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10대부터 10대 후반으로 가면서 갑자기 둥 하고 올라요. 그러니까 우측 상승을 싹 하고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가치가 완전 이렇게 평가절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과대 낙폭인지 알겠죠? 이 시기를 우리는 30대가 넘었을 때 시기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제가 이전에 자료로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30대가 넘어가면은 출산을 했을 때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에피퍼니 페이즈라고 그러죠. 여성이 스스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이 살기에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의 여건 자체가.
액상적 과대납 복주인 여성이 30대, 40대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 저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10대, 20대 여성들이 적은 숫자긴 해도 계속 치고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30대, 40대 여성도 원하고 10대, 20대 여성들도 원하는 20대, 30대의 가장 핫한 한국 남자들은 이미 국제연애나 국제결혼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고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그런 친구들도 인구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막 출산 장려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그 출산율이 한번 꽉 하고 꺾여 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자발적으로 출산 의욕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과도기 시점에서는 한번 출산율이 완전 이미 바닥을 찍었는데 더 바닥을 찍어보고 해야지 알아서 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약간 해보는 거예요. 존 카름의 쥐 실험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 놓여서 저출산이 일어나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기 마련인데, 인간은 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면은 거기서 어떻게든 또 해결책을 찾아서 나아갈 거라고 보고, 너무 지금 막 출산 장려하고 이상한 데 세금 쏟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출산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정책들을 꼬라지를 보면은 그렇게 뭐 뛰어난 정책이 등장한 것 같진 않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요즘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해서 좋은 걸 주겠다라고 말은 엄청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결혼해서 얻는 혜택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얻는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애들은 생각하겠지, 이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 바뀌어야 되는 게 아주 많다는 뜻이고, 바뀌어야 되는 게 아주 많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뭘 정책을 시켰다 해서 5년, 10년 뒤에야 겨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1, 2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가장 지금 이 과도기 시점에서 우리가 자국민을 어떻게든 닥달해서 출산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겠고, 그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걸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고 또 한국인 남성이라고 하는 입지를 올리기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서 제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직 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하는 식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한국 남성이 찾아야 되는 강도책 해결로서는 역시나 언제나 제가 말하듯이 국제연애와 국제결혼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 일본인 여성들을 제가 주변에 워낙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제 저희 회사 소속되어 있는 모델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델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기에는 수가 너무 한정적이고, 또 이 친구들은 좀 눈이 높아 모델 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일본인 여성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일본에서 인맥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랑 제 구독자 중에 또는 제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뭐 연애를 꼭 이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데이트 정도의 기회를 만들거나 하면서 얼마나 한국 남성들이 해외에서 잘 팔리는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인 건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면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이거죠. 한국 남성이 만약에 한국에서 안 지내고 외국에서 지낸다면은 사실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고 목 같은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천생주의자 채널에 올라올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 좀 길었는데 굳이 밖에 나와서 얼굴 까고 촬영하니까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유료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는 세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세션 참가해 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13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료 강의죠. 이 세션은 유료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강의는 이제 폰게임 마스터 강의를 작년도에도 2회차 실시했고, 부트캠프도 작년에 2회차 실시했죠. 올년도 이제 부트캠프 1회차를 끝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아직 고강의 2회차 남아있는데 저도 조금 쉬어야 돼서 부트캠프보다 조금 가볍지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핸드폰이나 연락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게임 방법의 게임 마스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집 중이고요. 예약자 1명 제외해서 벌써 모집자가 2분 있습니다. 3분까지 받을 생각이라서 한 자리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폼으로 수강 신청 링크 만들어 뒀으니까요.